고영신 TV 시사장남 고영신입니다. 이진곤입니다. 이 교수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국무회의에서 예. 우리 경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발언을 놓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견실한 흐름을 우리 경제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가 사실은 뭐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인식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 참사라든가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뭐 기업에서도 아주 뭐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또 기업,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제 인식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다 할까? 예. 엉뚱하다가 할 정도의 그런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예. 좀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저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올해 경제 흐름이 뭐 견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저분은 어디 딴 데 멀리 가서 몇 년 계시다 그래서 오셨나? 혹성에서 오셨나 하는 생각도 예, 들고. 그래서 어느 별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외계인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예. 이 밑에 참모들이 아주 교묘하게 짜맞추게 한 그런 수치 이걸 보고 하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자리 없어진다, 네. 뭐 수출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수치가 있다니.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 앉아서 그 보고받고 말이죠. 수치 보고받지 마시고 좀 현장에 그 잘 나가는 외국에만 잘 나가시지 말고 외국에 돌아다니시는 그 열정으로 네. 우리 국내에 산업 현장에 좀 나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과 대면해가지고 이 우리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우리는 흔히 경제는 심리다 하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계속 우리 경제가 나쁘다 하면은 뭐 나쁘기도 하지만 예.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가 더 어렵고 국민들이라든가 기업들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외국에서도 야 한국 경제 나쁘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은 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뭐랄까 경제를 좀 부추겨 준달까 우리 분위기를 살려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엉뚱한 경제 인식을 드러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주 경제가 어려운데 제조업이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또 하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기관 인상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알바를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일자리가 떨려나가는 일자리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 90% 국민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참 참모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하고 대통령 귀에 보드라운 그런 보고들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런 통계 수치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참모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정확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뭐 확실히 듭니다. 뭐 그냥 드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그 이제 주변에서 보좌하는 이 참모진들이 또 이 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잖아요. 그렇죠. 무엇도 하든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또 그 말을 듣고 스스로가 또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경제 잘 돼갑니다. 근데 못 돼가는 경제도 대통령이 자꾸 잘 돼간다고 우기면 뭐 잘 돼가는 걸로 되는 줄 대통령의 권력이 그 정도로 큰 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커도요 잘못돼가는 경제를
잘 돼가도록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숫자 장난이라는 게 저도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말하자면 투자가 전월비 지난 1월달에 예. 2.2% 올랐다.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소비도 아주 눈꽃만큼 올랐어요. 2.2% 증가했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그 전달이 12월 달은 엄청스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가 지금 낮아졌는데 거기서 올랐다니까 2.2% 오른 거예요. 그것도 설이라는 명절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오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좋아진 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말이죠. 그 투자가 그럼 작년 동월비에 대해서는 어떠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 효과가 있었다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작년 동월에 대비해서는 16.6%나 감소했거든요. 그 이거는 안 보고 그 전달에 아주 형편없었던 전달에 비해서 2.2% 올랐다는 그걸 가지고 경제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견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과연 국민 감정하고 국민의 느낌하고 대통령의 느낌이 잘못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대통령이 손해지. 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그러니까. 급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6만 5천 개가 늘었다. 늘은 것은 맞아요. 1월이라 2월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대통령이 지난해 그 경제동향, 고용동향 보고를 받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단기 일자리들을 늘려서 60대 이상,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40만 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일자리라는 것은 1, 2개월, 길어봤자 6개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보건, 의료 서비스 그런 업종들이고, 그런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알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30, 40대, 50대, 진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거기는 한 24만 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게 참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가지고 그 노인들 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사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실로사업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 조기 집행했거든 그 예산을. 네, 그렇죠. 조기 집행해가지고 일자리 일시적으로 40만 개 늘려놓고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 일자리가 24만 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30대, 40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야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취업률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진다. 이걸 거기서 입증시켜 주는 건데, 아니 노인들 우리도 60대 이상입니다만은 저기 장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예산 떨어지는 일 못하는. 그런 걸 왜 해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그 김현철 경제보좌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이제 아주 구설수에 크게 올랐죠. 60대 이상 집에서 댓글이나 달고 산에 가지 말고 산이나 가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아세안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또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하지 말고 또 헬조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동남아 이런 데 나가서 이러면은 햇빛조선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경제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해가지고 경질까지 됐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는 통계청장도 또 경질이 됐어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일자리 늘린다고 정부가 그렇게 크게 주장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통계 결과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하위층과 상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갖고 엉뚱하게 통계청장만 교체를 했는데, 통계청장을 말하자면 친여이사로 교체를 해도 지금 통계 결과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약간 조작이랄까 변동을 가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못 바꾸니까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뭐 이를테면 시위를 하고 저러느냐 이랬더니 아니 빵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아니 그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 나중에 지어낸 말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도요. 옛날에 한나라 때 그 원제인가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백성들이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랬더니 아이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저렇게 굶어서 저렇게 아우성이랍니다 이랬더니 아니 그러면 고깃국 먹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측근의 보고만 받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인식의 부조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식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오직 우리 그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심지어 저 포퓰리즘 정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직 입만 열면 국민 그러고 그렇죠. 그 국민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인간 중심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전에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 그것도 영어로 했어요. 그래갖고 펀더멘탈이 뭐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정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펀더멘탈이 좋다 했는데 금방 IMF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정말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할 분이고 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기류, 그런 여론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셔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기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라든가 혁신 정책이라든가 또 우리의 먹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했지만 그게 잘 안 된 측면도 있고 가장 좀 기업에서는 걱정하는 거고 또 국민들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게 노동계획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노총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좀 공을 세웠다 해갖고 청구서를 계속 들이미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획 하다가는 큰일 나게요. 왜냐하면 탄력근로제 그것도 지금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그것도 기업에서는 1년을 좀 해주라. 그 업종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는 1년 정도 해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그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줄이기로 이렇게 원래 민노총에서는 3개월 주장했었죠. 예,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민노총이 지금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것이 실천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민노총도 이제는 사실 유연성이 스스로가 유연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직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끔 가다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좀 제동 스스로 걸고 좀 멈춰 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극한 투쟁을 하면 이것이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업을 망쳐먹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없어지면 어디서 일자리를 얻고 어디서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민노총에서도 지금은 말이지 정부 교육 수준이 높고 하니까 스스로 판단할 그런 능력은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군중이 되면 가다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가 봐요. 군중은 군중 나름대로 또 다른 그런 성격이 형성된단 말이죠. 행태가. 그러니까 돌아올 줄 모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청스러운 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아무래도 근로자,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단체들이 기업주라든가 경영 측에 비해서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조라든가 좀 그동안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부추겨도 줬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경우 사실은 민주화가 많이 진전이 되면서 노조라든가 이 힘이 확강해졌고 사실은 지금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 뭐 귀족 노조다 뭐 임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만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노조들이 이제는 좀 양보도 해야 하고
이런 양보를 안 하고 저렇게 강경으로 나갈 때는 대통령도 야단을 칠 일이 있으면 야단을 쳐야 해요. 불법적인 그런 무슨 시위를 한다든가 뭐 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들어가서 뭐 무슨 난동을 부린다고 할 때는 엄하게 법을 집행을 하고 또 노총이라든가 이런 뭐 노조 지도자들도 좀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뭐 나름대로는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일 때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꼭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동단체 특히 노동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도 또 정부도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업하고 그 사업주하고 이 노조는 항상 대립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익을 여기서 완전히 지금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특히 볼 때 같이 남대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돈 벌어서 같이 나눠 쓰고 같이 번영하자. 이게 아니에요. 너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럼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지로생 게임의 그런 관계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극성하면, 그러니까 노조가 세력이 가장 극성할 때는 기업이 가장 약화될 때 아닙니까? 그럼 그때가 그 극한적으로 몰고 가면 노조가 최종적 승리를 거뒀다. 이건 뭘 말하자면 그 기업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까지 몰아붙여서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의 생계를 의존하고 자기 가족들 모두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다음 국가 온 국민이 거기에다 의존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그렇게 망쳐먹어서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어제 국무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 외에 20개 부처 그러니까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아주 중요한 부처 기관을 에 대한 업무 보고를 올해 업무 보고를 하루에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떻게 20개 부처를 하루에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부처들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연도 보고가 지금 3월이 다 가게 생겼는데 올 12월인데 지금 1, 4분기가 다 가는데 연도 보고를 이제서 받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걸 몰아치기로 이렇게 하루에 받는 게 그게 다 다른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학업의 뜻이 없거나 그래서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거나. 그러신가요? 대통령. 아니, 머리는 좋은 것만 틀림없어요. 맞는데. 고시 하셨고, 네. 사법고시 하셨고, 또, 연수원에서도 1등인가 2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이 교과서, 근데 대통령은 실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 교과서 가지고 텍스트 가지고 좋은 머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 현장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취임한 지 한 1년 반은 수업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엔 업무 파악하는데도 어렵단 말이죠. 근데 어느새 2년도 안 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아까 20개 부처 기관 20개 부처 기관의 보고를 하루에 다 듣고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것도 대면 보고도 아니고 그냥 서면 보고로 총리실에서 정리한 거 이렇게 딱 각 부처별로 핵심적인 사안만 정리해갖고 보고를 했다는데 그 중요한 20개 부처의 중요한 그 추진 과제만 해도 한 200개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과 관련 아주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나 또 홍남기 부총리나 그분들이 아마 머리가 좋아서 잘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알아듣기 쉽게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스스로가요. 어제 누구예요? 우리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회에 가서 답변하는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답변의 재주하고 그렇죠. 실제 국민 생활을 보듬는 그런 역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답변을 잘하고 내가 논쟁에서 이렇게 이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데 그걸 계산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정부도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도 너무 머리 좋은 자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 자랑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잘해주는 국민들 민생을 살리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조금만 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가장 총력을 기울여온 것은 남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그것도 과거에 이제 작년 연말에 뭐 오느냐 마느냐 했다가 2월 28일 하노이 뭐 북미 회담이 잘 되면은 적어도 3월 말 4월 초는 지금 방남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다 지금 어그러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냥 이 과제를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일이 잘 진척이 안 될 때 의욕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혹시 이런 남북관계가 계속 꼬이면서 국정에 다소 의욕을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개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점에서 인식을 바로 하고 있어요. 뭐냐, 경제하고 우리 북한의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북한에만 꽂혀 있다. 이런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더 배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지면. 그래서 일부에서 남북 잘 돼갑니다 박수 치는 데만 너무 거기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민생도 좀 돌봐 주십시오. 이 부탁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남북관계 문제로 지지율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뭐 실망도 하셨겠지만 공자도 한 말이 있습니다. 민은 식이위천이다.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안보도 튼튼히 하고 남북관계도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민심을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서 전혀 민심과 다른 그런 엉뚱한 좀 동떨어진 그런 경제인식을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